여러분, 일본의 엘리트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한때 아시아 최강이라 불리던 일본.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 대기업에서 일하던 저는 어느 순간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연봉이 일본보다 높다. 한국 기업의 성장 속도가 일본을 뛰어넘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한 후 저는 더 이상 일본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일본이 감추고 싶어 했던 역사의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철저히 가려졌던 과거, 그리고 한국에서 발견한 새로운 진실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엘리트들이 한국으로 떠나는 진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교수는 일본이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등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 시급한 문제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는 종종 외교적, 경제적 복잡성을 야기해왔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일본의 엘리트 계층인 학계, 비즈니스 리더, 정책 입안자들이 문화적, 정치적 마찰의 심화로 인해 점점 더 한국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투자 감소와 외교 우선순위의 변화를 언급하며 일본의 한국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그는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보다는 서방 국가들과의 동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그의 관점이 한일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비평가들은 일본 보수층의 정서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미래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관점은 한국과 더 넓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말합니다. 일본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한국과 복잡한 관계에 얽매여 협력과 외교가 상호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일본은 불필요한 분쟁과 사라지지 않는 역사적 불만, 그리고 건설적인 관여를 위한 점점 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계, 비즈니스 리더, 정책 입안자 등 일본의 엘리트들이 우선순위를 제고하고 한국과의 거리를 좁혀야 할 때입니다.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는 더 이상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감소하고 있고 일본의 기술력과 산업력은 더 이상 한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한편 한국은 미래에 집중하기보다는 과거의 갈등을 되풀이하는 등 외교 관계는 여전히 긴장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적대감의 순환은 비생산적입니다. 일본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서구와 신흥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장기적 이익을 존중하고 이에 부합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얽힘에서 벗어나야 국가의 안정과 안보,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일본의 엘리트들이 새로운 지평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저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발전의 정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 교육, 그리고 더 넓은 일본 사회가 저에게 심어준 신념이었습니다. 일본은 리더였고 한국은 추종자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자라온 이야기였고 저는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본 도쿄의 전형적인 보수적인 일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교사였는데 두 분 모두 존경받는 직업이었죠. 두 분의 눈에는 안정과 명성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공이란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평판이 좋은 회사에 안정적으로 취직하고 조용하고 존경받는 삶을 유지하는 등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님은 이 공식을 믿으셨고 제가 이 공식을 따르는데 필요한 모든 이점을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가장 명망 있는 대학 중 하나인 와세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저처럼 일본의 엘리트 기업에 들어가겠다는 야심찬 학생들로 둘러싸여 있었죠. 졸업 후 저는 유수의 컨설팅 회사에서 탐나는 직책을 얻었고 부모님은 매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저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죠. 자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 사회에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학교에서는 역사라는 맥락에서만 한국에 대해 배웠고 그마저도 일본을 우호적인 시각으로 그려낸 가공된 역사였죠. 제 부모님도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부당하게 비판하는 나라, 결코 우리를 뛰어넘을 수 없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한국은 아무 이유 없이 일본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죠.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문제를 일본 탓으로 돌리죠. 조심해야 한다. 어머니는 그들은 아이들에게 반일을 가르친다고 덧붙이셨죠. 그들과 엮이지 않는 게 낫다. 솔직히 저는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 삶과 관련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지도상의 다른 나라, 다른 이름일 뿐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주어진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도 없었고 더 배우고 싶은 욕구도 없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일본 기업 세계에서 성공하겠다는 결심으로 오로지 제 커리어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제 안에는 서서히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소한 관찰에 불과한 미묘한 것이었습니다. 급여 인상이 왜 그렇게 미미한 걸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회사에는 엄격한 연공서열식 승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재능이 있고 열심히 일해도 승진할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선거에 따른 승진은 거의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의 경제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생활비는 상승하고 있었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던 저는 갑자기 짧은 한국 여행도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매년 더 가난해진다고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재미가 아니라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뒤흔든 순간은 동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근처 선술집에 모여 술을 마셨어요.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누군가 연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올해 연봉이 얼마나 인상되었나요? 동료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겨우 2%요. 다른 동료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했죠. 우리 모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좌절감이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급여가 거의 오르지 않았고 인플레이션과 엔화 약세로 인해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속받았던 미래, 즉 부모님이 상상했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은 모두 해냈습니다. 명문대에 진학했고 최고의 회사에 취직했고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제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체된 급여, 제한된 경력, 성장, 그리고 압도적인 좌절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기술 기업과 한국 기술 기업 간의 협업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축했습니다. 기술 강국이라 불리는 일본이 왜 한국과 협업할까? 저는 여전히 일본이 앞서 있고 한국은 그저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일 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추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번창하고 있었고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으며 배터리와 이커머스 분야는 일본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으로 공격적으로 확장하며 일본 기업들이 너무 느리고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빠르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정말 충격적인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일본 근로자의 연봉을 넘어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여러 번 다시 확인하며 믿기 어려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항상 일본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말을 듣지 않았나요? 일본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한국은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일본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을 새워 조사했습니다. 기사를 읽고 인터뷰를 보고 한국의 취업 시장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알아갈수록 제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은 승진 주기가 빠르고 연봉이 높으며 성과 중심 문화가 강했습니다. 재능 있는 직원들은 나이나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반면 일본의 기업 문화는 야망을 억누르고 능력보다 연공서열을 선호하며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도 거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국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동안 일본은 뒤처진 걸까?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기회의 땅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기나 할까?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았습니다.
일본인 전문가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일본을 떠난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저는 마음속 깊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발전보다 전통을 중시하는 시스템에 갇혀서 작은 연봉 인상만을 기다리며 남은 커리어를 보내게 될 거라고요. 한국으로 옮기면 성장하고 실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다른 종류의 직장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을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 단순히 직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집, 가족, 문화, 심지어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불안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일본을 떠나 서양에서 일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으로 이사한다고요?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거듭할수록 한국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봉 인상이 정체되고 경력 성장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린 일본과 달리 한국 기업은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인재를 빠르게 승진시키며 글로벌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에서 아시아를 선도하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선두에 서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자신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일본은 항상 우월한 국가가 아니었나요? 평생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한국은 일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를 추월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렇지 않다는 차갑고 딱딱한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업무 문화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의사 결정이 느리고 위계 질서에 따라 권위가 결정되며 상사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직된 시스템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젊은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경영진에게 도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혁신이 빨라지고 업무 환경이 더욱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연봉 차이도 있었습니다. 수치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일본 연봉의 1.5배를 받을 수 있고 성과급을 받으면 수입이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저에게 벽돌 한 장처럼 다가왔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는 비슷한 직급의 한국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저는 보상이 거의 없는 시스템 아래서 몇 년 동안 지칠 줄 모르고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전 세계가 발전하는 동안 저는 낡은 시스템에 갇혀 있는 것처럼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새롭게 깨달은 사실과 제가 자라온 환경의 무게 사이에서 갈등하며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평생 지켜온 신념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한국으로 이주하면 일본의 우월성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삼키기 힘든 쓴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제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진실의 순간 부모님께 말하기. 어느 날 저녁, 용기를 충분히 모은 후 저녁 식사 시간에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을 흔들 수 있는 말을 꺼내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일할까 생각 중이에요. 잠시 동안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젓가락은 공중에 멈췄고 어머니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평소 화기애애했던 가족 저녁 식사의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뭐? 어머니는 불신의 찬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왜 한국으로 가려고? 아버지도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뒤따랐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알았지만 실제로 들으니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일본에도 많은 회사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넌 떠날 필요가 없어. 넌 엘리트잖아. 와세다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잖아.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본이 싫어서 가는 건 아니지. 아버지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물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긴장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경력만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조국에 대한 배신으로 보셨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제 분야에서는 한국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연봉도 더 높고 회사도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건 모두 한국의 선전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을 잘 보이게 하고 싶을 뿐이죠. 일본은 항상 아시아의 리더였어요. 한국은 우리를 따라잡지 못했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믿었던 것과 똑같이 들리는 말이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나중에 일본에서 취업하기 어려울 거야. 일본 기업들은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사람을 믿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본을 떠나면 영원히 취업의 문이 닫히는 걸까? 반발은 예상했지만 그들의 우려를 듣고 나니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옳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걸까? 저는 잠시 뒤로 물러설 뻔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남겠습니다. 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남아있을 경우 제가 선택하게 될 삶, 즉 정체된 급여, 제한된 경력 성장, 언제 올지 모르는 승진을 기다리는 수년간의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이제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진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정말 그 기회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다. 그 후 몇 주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의외로 쉬웠습니다. 제 매니저는 저를 말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연봉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제가 더 젊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의 말을 통해 일본의 쇠퇴를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것은 벅찬 일이었습니다. 의심의 순간도 있었고 안락한 곳에 머물러야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떠올렸죠. 저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익숙한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은 제 평생의 고향이었습니다. 모든 거리와 구석구석, 그곳에 얽힌 모든 추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허함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도시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저를 붙잡고 있던 마음가짐 전체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저 멀리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도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도시, 두 번째 기회, 새로운 시작, 완전히 다른 미래를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난생 처음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에도 제 결정의 현실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해낸 걸까? 내가 정말 평생을 살아온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일하기로 한 걸까? 대답은 그렇다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의심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쿄의 스카이라인이 저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 도시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신중하게 설계된 길을 따라 평생을 보냈습니다. 명문대학에 다니고 유수한 회사에 취직하고 기대되는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더 이상 성공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체된 느낌, 더 이상 저와 같은 사람들을 지원하지 않는 낡은 시스템 속에서 질식하는 느낌이었죠.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날아오르자 반대편에는 새로운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거의 알지 못했던 도시였고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곳이었죠. 더 높은 연봉, 더 빠른 경력 성장, 더 역동적인 업무 환경 등 논리와 연구를 바탕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새 보금자리에 다가갈수록 저는 이 결정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뿌리 박혀 있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불빛이 낯설고도 광활하게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저희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새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 문화가 어느 정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나라 모두 근면과 규율, 전문성을 중시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직장은 완전히 다른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열정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여러 동료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토 씨, 어서 오세요. 만나 뵙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신입사원은 조용히 관찰하며 천천히 회사 문화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즉시 팀의 일원으로 환영받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개방적이며 목적의식이 가득한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첫 회의 때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회의가 엄격한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되었고 상급 관리자가 발언하고 다른 사람들은 경청하며 주니어 직원은 거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사에게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